아들, 딸아, 아빠는 내가 겪었던 어려운 길을 너에게 걷게 하고 싶지 않다. 부디 열심히 노력해서 더 나은 삶을 살기를 바라는 아빠의 마음을 이해해 주기 바란다. 안녕하세요. 중견기업 공장장 중견장입니다. 직장 생활이라는 게 참 만족하기 어려운 곳이긴 합니다. 항상 뭔가에 쫓기거나 여기저기 사고가 발생하거나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생활이 이어집니다. 제가 근무하는 곳도 500명이 넘는 곳이고 이런저런 사업부가 많아 이슈가 끊임없이 발생합니다. 오늘 한 곳을 막았다면 다른 곳이 터지고 또 한 곳에서 발생한 사고가 도미노처럼 다른 사업부까지 문제를 연쇄적으로 발생시키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러니 날마다 느는 것은 흰머리며 빈 맥주캔, 소주병만 늘어날 뿐입니다. 물론 회사 생활에 있어서 매번 실망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누구보다 빨리 진급했고 누구보다 빠르게 인정받은 경우도 많았습니다. 또한 회사를 3곳 정도 다녔었는데 두 번째 회사는 매출 30억에서 시작해서 7년 후 퇴사할 시점에서는 1000억 정도 되는 회사로 성장했고 과장에서 부장까지 진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직장은 매출 100억에서 시작해서 전년도는 1700억, 지금은 2000억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또한 팀장에서 공장장까지 직책의 변화도 있었죠. 연봉도 첫 직장을 시작할 때 3,500만원에서 시작해서 지금은 말하기 어렵지만 그래도 많이 받는 편에 속할 정도로 변화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험과 현재 여건에서도 성취감은 크게 들지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배부른 소리하고 앉아있네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성취감과 자부심은 곧 자녀에게 주입시키는 미래의 방향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과연 내 자녀가 나와 비슷한 길을 걷게 하고 싶은가 라는 생각에서 출발합니다. 친구들, 주변 지인들도 여러가지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기업에서 일하는 사람이 대부분이긴 합니다. 하지만 의사, 사업가, 법조계, 교육계 등 다양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만나보고 이야기해봤을 때 과연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자녀가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가? 라는 질문을 했을 때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사회적, 금전적, 업무적 위치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납니다. 의사, 사업가 등등 우리가 흔히 사회에서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녀도 반드시 자기가 했었던 일을 시키고 싶어 합니다. 의사는 의사를 시키고 싶어 하고 사업가는 자녀에게 사업을 물려주고 싶어 하고 법조계에 있는 사람도 자녀가 그 길을 걷게 만들고 싶어하는 듯한 뉘앙스를 보이죠. 하지만 저같이 중소기업, 중견기업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가능하면 자기와 같은 길을 걷게 하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제 생각에는 사회적 위치나 금전적인 위치에 기반한 생각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회사라는 곳은 인생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장소입니다. 아침 5시 반에 일어나서 회사에 나갈 준비를 하고 저녁 7시나 8시까지 회사에서 생활하다가 문제가 생기는 날에는 10시, 12시가 넘어가도록 회사에 머무르는 상황이 발생하죠. 오히려 가족보다 직장 동료들과의 생활이 더 많습니다. 직장 동료라고 표현했지만 대부분 자기보다 높은 사람, 고객들, 일명 우리는 그 사람들을 갑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갑들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과 자존감을 지키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어쩔 때는 비굴하게 간쓸게 다 버린 것처럼 행동해야 하고 어쩔 때는 이게 정말 나의 모습인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갑이라는 존재는 꼭 고객사만 일컫는 말이 아닙니다. 사내에서 갑은 존재하고 그들의 눈치를 봐야 하는 게 중소기업, 중견기업입니다. 대기업, 판검사, 사업가락에서 갑이 존재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그들에게도 갑이 있고 상사가 있고 간쓸게 다 빼줘야 하는 경우도 많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또 그들만의 어려움이 있겠죠. 그런데 이런 사회의 수직적인 위치에서 어느 정도가 내 위치인지가 이런 어려움의 무게와 반비례할 것입니다. 사람 관계에서 상하는 없지만 업무적으로 만나게 되면 상하와 관계가 존재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성취감, 자존감 등이 생기기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낮은 급여와 복지 혜택입니다. 대한민국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중견기업의 급여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는 나라입니다. 시작부터 다른 테이블에서 시작하는데 동일한 임금 상승률을 적용한다면 해가 갈수록 차이는 더 많이 벌어지게 마련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진급을 빨리 시켜주는 것이라면 그거라도 위안을 삼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또 그런 부분에서는 나름대로 대기업을 따라간다는 미명 아래 그것조차 쉽게 허락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급여가 낮으면 다른 뭔가의 혜택이 있어야 하는데 하나부터 10까지 모든 게 수준이 떨어집니다. 예를 들어 콘도 이용권, 장기 근속자 포상, 경조사 지원까지 모든 게 한 등급 낮거나 아예 없는 경우가 많죠. 휴가일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휴가일수도 토, 일 포함해서 5일을 주는 경우가 많은데
휴가에 왜 토, 일을 끼워 넣는지 이해가지 않는 상황이죠. 그리고 저와 같은 또래이신 분들은 느낄 수 있지만 학자금 지원이라는 굵직한 것들이 중소기업, 중견기업에서는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녀에게 한 번씩 목돈이 들어갈 때 이러한 지원 제도가 있으면 부모 입장에서는 얼마나 회사가 든든하게 생각이 되겠습니까? 세 번째, 발전 없는 회사 생활입니다. 요즘 대기업들은 점점 젊어지고 있습니다. 거의 40대부터는 더 이상 올라갈 길이 없으면 퇴사로 이어지죠. 그래서 대기업 임원이라 해도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대기업에서 나온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가는지 여러분은 알고 계실 겁니다. 거의 대부분이 협력사 임원으로 오게 되는 게 기정사실이죠. 그럼 협력사, 중소기업, 중견기업은 나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속 나이 들어가는 겁니다. 젊은 친구들은 기회 있으면 이직을 해서 많이 보이지 않는 반면 나이 든 임원들은 점점 늘어만 갑니다.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는 직장 문화는 젊은 직원들에게 점점 업무가 밀리게 되고 오래된 사고를 가진 분들에 의해서 혁신적인 생각이나 획기적인 생각이 점점 사장돼 가는 것이죠. 그리고 대기업에서 온 임원들은 더 이상 발전을 기대하고 오는 게 아니라 현실에 안주하면서 급여를 받아가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도전, 개척, 혁신 이러한 단어와 어울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젊은 사람들은 빠지고 점점 나이 들어가기 때문에 발전은 매우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것들이 중소기업, 중견기업을 23년이나 다니고 있지만 자녀들에게 이 길을 걷지 말라는 이유입니다. 물론 요즘 IT기업이나 소규모로 부가가치가 높은 일을 하는 강소기업들은 해당되지 않는 이야기고 위의 내용이 모든 중소기업, 중견기업을 대표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매번 이야기하지만 이런 이야기는 제 주관적인 생각과 경험에서 나오는 이야기로 생각하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분위기나 다른 경험이 있다고 너무 나무라지는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제가 제 자녀에게 하고 싶은 말. 아들, 딸아, 아빠는 내가 겪었던 어려운 길을 너에게 걷게 하고 싶지 않다. 부디 열심히 노력해서 더 나은 삶을 살기를 바라는 아빠의 마음을 이해해 주기 바란다. 이 말을 꼭 자녀에게 해주고 싶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지금까지 들어주신 구독자 여러분 매우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 댓글, 구독, 알림 설정은 영상을 만드는데 정말 많은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중견기업 공장장 중견장이었습니다.